손녀가 안에 있어요. 제발 만나게만 해주세요. 애원하는 말순. 그런 식으로 하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한 번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가운데 아파트 안에서 누군가 나온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한 지연 등장. 손을 들어 제지하며 제가 모시고 갈게요. 떨리는 목소리. 공원 벤치에서 왜 버렸어요? 왜 날 보육원에 보냈어요? 먹여 살릴 힘이 없었어. 너를 살리고 싶었어. 말순의 오열,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한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외곽 시골 마을, 초봄에 햇살이 낮게 들이운 낡은 초가집 마당. 75세의 이말순 할머니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장독대 옆에서 된장을 퍼 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 사이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굵어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오랜 노동의 자처가 검게 자리 잡고 있었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해진 앞치마 자락을 흔들었지만 말순의 표정은 묘하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내 손녀, 내가 지켜주고 싶었지만 세상이라는 게 참 매정하더라. 작은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말순은 된장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장독대 옆 항아리들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위로 이끼가 살짝 끼어 있었죠. 마당 한편에는 녹슨 양철 지붕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 개가 한가로이 낮잠을 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가집 처마 끝에서는 제비 한 마리가 부지런히 둥지를 짓고 있었어요. 말순은 무릎을 툭툭 털며 일어서려 했지만 관절이 뻐근해 한참을 버둥거렸습니다. 결국 장독대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허리를 펴는 순간 등뼈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늙으니 이것도 쉽지 않네. 중얼거리며 말순은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 자국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와 몇 개 안 되는 그릇들이 전부였어요. 말순은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안에는 김치통 하나와 된장통, 그리고 시들어가는 파 몇 뿌리밖에 없었습니다. 말순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이춘삼이 친구 보증을 서면서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죠.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자 빚은 고스란히 춘삼에게 넘어왔습니다. 밤낮 없이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던 날들, 그 공포는 아직도 말순의 가슴속에 생생했어요. 돈 내놔. 이번 달에도 이자 못 갚으면 집 다 뺏긴다. 그 거친 목소리에 말순은 밤마다 떨며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작은딸 영희는 겁에 질려 울음을 삼키곤 했죠. 한밤중에 들려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은 빚쟁이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려 했어요. 말순은 아이들을 장롱 속에 숨기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무릎까지 꿇으며 애걸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냉소뿐이었죠. 남편 춘삼은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술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자책하며 울기도 하고 화풀이로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말순은 그런 남편을 다독이며 괜찮아요. 우리 힘내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춘삼은 술과 우울증에 빠져 50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싸구려 소주병을 옆에 둔 채 쓸쓸히 눈을 감았죠. 장례식장에는 빚쟁이들만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누가 빚 갚을 거냐? 과부 혼자 어떻게 갚을 거냐? 말수는 남편의 관 앞에서 오열했지만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빚 독촉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말했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제대로 못 말렸으니 이렇게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못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작은 딸 영희는 시집을 갔는데 시댁 눈치가 보인다며 친정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전화 한 통 없었고 생일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말수는 그런 자식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내가 잘못 살았나? 밤마다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침이 오면 또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 말수는 동네 슈퍼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무릎이 시려도 견뎠죠. 한겨울에도 찬물로 바닥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가락이 동상으로 퉁퉁 부어도 쉴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날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가난과 치욕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자식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좋아요라며 웃어 보였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무릎을 안고 한참을 울곤 했어요. 벽을 보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지연이었죠. 말수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장독대에 기대어 앉으며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봄 하늘이었어요. 파란 하늘을 보니 지연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너를 보육원에 보낸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딸 영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손녀 지연이 말순의 품에 맡겨졌을 때가 27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5살이던 지연은 엄마를 잃은 슬픔에 밤마다 울었죠. 작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엄마, 엄마를 외쳤습니다. 말수는 그 어린 것을 품에 안고 밤새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우리 지연이 잘도 잔다. 엄마 품처럼 따뜻한 할매 품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슈퍼 청소로 버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는 혼자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지연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이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친구들이 과자를 먹을 때 지연은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어느 겨울날 감기에 걸린 지연이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말수는 결국 동네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왔죠. 지연을 안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 목숨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지연의 뜨거운 이마에 찬물 수건을 갈아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행히 지연은 나았지만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제대로 된 환경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말수는 가슴을 찢는 결정을 내렸어요. 지연을 보육원에 보내는 것. 그날 보육원 앞에서 지연의 작은 손을 놓을 때 말순의 눈에서는 강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매, 가지마. 지연이 착하게 있을게. 제발. 지연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울부짖는 지연을 떼어내듯
안아갔고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죠.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미안하다, 지연아. 그 후로 말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문 밖에서 지연의 모습만 멀리 바라보다 돌아서곤 했죠. 지연이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면 아이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수는 눈가를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낡은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시래기나물이 전부였어요. 혼자 밥을 먹다 보니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딸 영희가 아장아장 걷던 시절의 흑백 사진. 그 옆에는 젊은 시절 남편 춘삼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도 있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말순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어요. 말순은 눈을 감고 지연의 어릴 적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할매,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매 모실 거야. 그 약속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할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설날 아침 말수는 일찍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처음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고 연락이 왔었죠. 1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차가웠지만 말수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시골집 보고 싶다고 해서요. 한두 시간 있다 갈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말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닦아냈죠. 장독대도 새로 정리했고 마당의 낙엽도 모두 쓸어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형편없는 살림살이가 그대로였지만 말수는 최선을 다했어요. 동네 슈퍼에 가서 라면 몇 개와 과자를 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까 싶어서였죠.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는 나중에 생각하지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산을 마쳤어요. 오전 11시쯤 검은색 승용차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말수는 대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서 내린 큰아들 민수는 40이 넘어 보였고 옆에는 며느리와 손주 둘이 함께였습니다. 말수는 반가움에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의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에 걸음을 멈췄어요. 어서 와라. 오랜만이구나. 네, 엄마. 애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손주들은 말순을 힐끗 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10살쯤 된 큰 손주는 집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어요. 엄마, 여기 냄새나. 8살쯤 된 작은 손주는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여기 화장실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핸드백을 꼭 쥔 채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오래 있진 못해요. 오후에 시댁도 가야 해서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밥은 먹고 가거라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죠. 바로 그때 또 다른 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친척들이었어요. 작은 딸 영희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춘삼의 형제들까지 모두 15명이 넘었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거든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말순이 아니가. 친척들은 반갑다는 듯 들어왔지만 눈빛은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춘삼의 형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어머, 아직도 이렇게 사시네. 우리 집은 작년에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맞아요. 요즘 누가 이런 데서 살아요? 곰팡이 냄새 진동하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말수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라면을 끓이고 김치와 반찬을 내놨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친척들은 상을 보더니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세상에, 설날에 이게 뭐야? 라면이라니. 우리 집은 갈비찜에 잡채에 전도 부쳤는데 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았어요. 큰아들 민수는 옆에서 모른 척했고 작은 딸 영희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시댁 핑계를 대고 피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죠. 친척들은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말순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순이 자식들은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아직도 슈퍼에서 청소한다며? 춘삼의 동생이 물었어요. 애들도 형편이 어려워서. 말순의 대답에 친척들은 비웃었습니다. 형편이 어렵긴. 민수는 차도 바꿨다던데? 새 차 타고 왔잖아.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그건 할부예요라고 변명했지만 친척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좋지. 우리 사촌 경이는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데. 한 친척이 말하자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아, 말순이한테도 손녀 있었잖아. 그 보육원 보내네. 지연이었나?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였어요. 친척들은 더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죠. 아이고, 그 애 맞아. 친손녀를 보육원에 보냈다며? 세상에, 피부치도 없는 집안이 무슨 체면이 있겠어. 내가 들었는데 그 애 서울 어디서 잘 산다던데? 누가 입양했나?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내가. 말을 더듬거렸지만 친척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 손녀를 버린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진짜 대단하네. 맞아. 나 같으면 차라리 굶어 죽어도 애는 안 버리겠다. 잔인한 말들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어요. 물을 마시려 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울면 더 비웃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겠어요. 시댁 가야 해서. 며느리도 얼른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어요. 손주들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죠. 벌써 가는 거냐? 조금만 더 있다 가거라. 말순의 애절한 목소리에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요, 엄마. 애들이 심심해해서. 그렇게 민수 가족은 30분도 채우지 않고 떠났어요.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말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어요. 야, 근데 진짜로 그 손녀 잘 산다던데? 내가 장터에서 봤다는 사람 있던데? 한 친척이 소문을 꺼냈습니다. 에이, 설마. 보육원 출신이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 진짜래. 큰 집안으로 시집 갔다나? 재벌가라던데? 헛소리 말고. 그럼 벌써 찾아왔겠지. 할머니 혼자 이렇게 사는 걸 두고 보겠어? 친척들의 대화를 듣던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잘 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찾고 있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어요. 친척들은 저녁 때까지 있다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면서도 한마디씩 했죠. 말수나 건강해라.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야, 다음엔 좀 제대로 된 음식 준비해놔. 라면은 좀 그렇잖아. 마지막 친척이 떠나고 혼자 남은 말수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설거지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척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와 어질러진 방, 그리고 심장을 애는 듯한 말들이 모두 말순을 짓눌렀죠. 손녀를 버렸다. 피부치도 없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지연아, 할매가 정말 미안하다.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설날의 끝자락 말수는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며칠 뒤 말수는 여느 때처럼 동네 장터로 향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서는 5일장은 말순에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장을 보는 건 아니었죠. 그저 사람 구경하고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지만 말수는 오늘따라 꼭 나가고 싶었어요. 오늘은 뭐라도 사 먹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말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장터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떡볶이 냄새, 튀김 냄새,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냄새들을 맡으며 걸었어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가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았습니다. 아가씨, 사과 한 알에 얼마예요? 1,000원이요, 할머니. 말수는 지갑을 꺼내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사과 하나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입에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오랜만에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아, 맛있네. 중얼거리며 천천히 씹었어요. 장터를 한 바퀴 돌던 말수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주차장 쪽에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차는 장터의 다른 차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차체, 그리고 거기서 내리는 한 여자.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는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죠. 하지만 말순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자의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까딱이는 버릇, 그리고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작은 손동작. 지연이 아니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2살이 된 손녀, 27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말순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말순이 부르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이 마주쳤어요. 말순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명했어요. 그 눈빛, 딱 딸 영희와 똑같은 눈빛. 손녀 지연이 맞았습니다. 말순이 한 발짝 다가가려는 순간 지연은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본 듯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차 옆에 서 있던 운전기사에게 뭔가 말하더니 서둘러 차에 올라탔죠.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할매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들릴 리 없었어요. 검은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문은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죠. 말수는 그 차가 사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지만 죽지도 못했습니다. 저 아이, 맞지? 내 손녀, 지연이.
말순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왜 피했을까? 나를 못 본 척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근처 벤치에 겨우 앉았어요. 혹시 내가 버렸던 걸 원망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어진 사과를 주워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어요. 걷는 내내 지연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비싼 차, 그리고 차갑게 돌아선 모습. 집에 도착한 말수는 대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할매를 정말 원망하는구나.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차에 오르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내가 다가갔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었어야 했나? 후회와 자책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있었어요. 지연을 다시 찾아보기로 한 것이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온 젊은 여자 본 적 있냐고 말이에요. 슈퍼 앞에서 청소를 하던 말수는 주인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 혹시 여기 요즘 서울에서 온 젊은 여자 본 적 있어요? 검은 외제차 타고. 아, 그거 며칠 전에 봤는데. 무슨 재벌집 며느리 같던데? 왜? 말순의 가슴이 또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말을 얼버무리고 다시 빗질을 시작했죠. 슈퍼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벌집 며느리.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수는 빗자루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큰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구나. 그래서 나 같은 할매가 부끄러운 거겠지. 오후가 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말순이 울었다는 얘기, 검은 차를 보고 이상하게 굴었다는 얘기.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어요. 말순이 할매가 무슨 일 있나 봐. 장터에서 혼자 울고 그랬대. 에이, 나이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래. 분명 무슨 차 보고 울었다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친척들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날 저녁 춘삼의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 무슨 일 있어? 장터에서 울었다던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그 손녀 봤어? 지연이? 소문 들었는데 그애 요즘 여기 자주 온다던데? 말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친척들이 알면 또 어떻게 비웃을지 뻔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연의 어릴 적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5살 때 찍은 사진,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말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지연아, 할매가 미안해. 할매가 너무 못난 할매라서 내가 부끄러운 거 다 이해한다. 사진 속 지연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지연을 찾지 않기로. 아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할매 같은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순 없다고. 잘 살아라, 지연아. 할매는 멀리서 기도할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말순의 한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챕터를 3,500자로 작성하겠습니다. 장터에서 지연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슈퍼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지연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잘 살고 있구나. 그걸로 됐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말순은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날이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야, 말순이 집 맞지? 여기 맞아. 에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진짜. 친척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죠. 춘삼의 형수, 동생, 조카들까지 모두 8명이나 됐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말순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친척들은 이미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춘삼의 형수가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들어가서 앉아. 무슨 얘기? 그 손녀 말이야. 지연이.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척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말순을 둘러쌌어요. 집 안으로 밀려들어온 친척들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죠. 소문 들었어. 네 손녀가 재벌가로 시집갔다며? 서울 큰 집안이라던데? 춘삼의 동생이 캐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잘 몰라.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몰라? 장터에서 봤다며? 검은 외제차 타고 왔다고. 친척들의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말순은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지나가는 거 봤을 뿐이야. 말도 안 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 네가 울면서 쫓아갔다고. 친척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말순은 움츠러들었어요. 춘삼의 형수가 말순의 팔을 잡았죠. 말순아, 솔직히 말해봐. 그 애가 정말 재벌집 며느리 맞아? 나도 확실치 않아. 확실치 않긴. 동네방네 소문났어. 그의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 아들이라던데? 말순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모르는 척하지 마. 우리 다 알아. 그의 시댁이 강남의 빌딩만 몇 채래. 친척들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조카 하나가 말했어요. 고모, 그럼 우리도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친척인데. 맞아. 우리가 남이야? 춘삼이 동생들인데. 말순은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손녀가 그렇게 잘 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당장 찾아가서 집도 얻고 생활비도 받아야지. 춘삼의 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거들었죠. 맞아. 우리도 같이 가자. 그 집에서 사업 자금 좀 빌릴 수 있을지도 몰라. 나도 애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든데 도와달라고 해봐야겠어.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야들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네가 그의 할머니잖아. 당당하게 찾아가면 돼. 친척들의 눈빛은 욕심으로 가득했어요. 말순은 몸서리쳤죠. 이 사람들이 지연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안 돼. 그 애한테 가면 안 돼. 왜 안 돼? 네가 키웠잖아. 난 그 애를 버렸어. 보육원에 보냈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웃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 결국 할머니잖아. 피는 못 속여. 춘삼의 동생이 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수, 우리 내일 당장 찾아갑시다.
어디 사는지 알아내면 돼요. 싫어. 난 못 가. 말순이 고개를 저었지만 친척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조카 하나가 휴대폰을 꺼냈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재벌가 며느리면 기사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래. 어디 한번 찾아봐. 친척들은 들떠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연이가 알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찾아가면. 한참을 뒤적이던 조카가 소리쳤습니다. 있다. 여기 있어요. 강남에 사는 김지연. 나이도 맞고. 뭐, 정말? 어디 좀 봐.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화면에는 결혼식 사진이 떠 있었죠. 깔끔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과 양복을 입은 남자. 말수는 멀리서 그 사진을 봤습니다. 저 애가, 지연이, 맞네. 진짜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했네. 친척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주소까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이름도 나와 있어. 세상에, 청담동이면 집값이 얼마야? 친척들의 흥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조카가 피했어요. 고모, 왜 그러세요? 우리 다 가족인데. 안 돼. 제발. 그 애한테 가지 마. 말순이 애걸했지만 친척들은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찾아갑시다. 아침 일찍. 난 정장 입고 가야겠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나는 선물 뭐 사갈까? 과일 바구니? 친척들은 벌써부터 무엇을 받을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그의 인생 망치지 마. 춘삼의 형수가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순아, 네가 뭘 걱정해? 우리가 다 잘 될 거야. 그 애도 할머니 보면 좋아할 거고. 아니야. 그 애는 날 원망해. 원망하긴.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친척들은 서로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말할지, 무엇을 요구할지.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도 다짐했죠. 내일 아침 8시에 여기서 만나요. 늦지 마세요. 형수도 꼭 나오세요. 할머니가 있어야 명분이 서죠. 말수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마지막 친척이 떠나고 혼자 남은 말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할매가 너까지 괴롭히는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잠도 자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많았죠. 말수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연이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녘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친척들이 오기 전에 지연을 먼저 찾아가야겠다고, 경고라도 해야겠다고, 적어도 지연이가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게 말이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낡은 옷장을 열고 그나마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손을 떨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할머니의 모습만 보였죠. 이 꼴로 어떻게 찾아가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지갑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서울까지 가는 버스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왕복이면 10,000원은 필요했어요. 이번 달 전기세는 나중에 내야지. 말수는 버스를 기다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뼈를 애는 듯 불어왔죠. 하지만 추위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새벽 5시 반 말수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 승객은 말순 혼자뿐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풍경이 지나갔죠. 말수는 가방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리는 길,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연이가 날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보며 27년 전을 떠올렸어요. 보육원에 지연을 데려다 주던 그날도 이렇게 버스를 탔었죠. 작은 손을 붙잡고 울먹이던 지연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할매, 나 버리지 마. 제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수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죠. 해가 떠오를 무렵 버스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터미널에서 내린 말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죠. 말수는 이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청담동이 어디쯤일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 겨우 길을 찾았어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야 했죠. 복잡한 환승 통로에서 말수는 헤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쳤고 아무도 노인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1시간을 헤맨 끝에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에 적어둔 주소를 꺼내봤어요. 친척 조카가 보낸 사진을 캡처한 것이었죠.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서 살아. 아파트 정문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말순이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 손녀 만나러 왔는데. 주민 연락하셨어요? 방문 신청 안 하시면 못 들어가십니다.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난 그냥 잠깐만 볼 건데. 규정입니다. 주민한테 연락하세요. 경비원은 단호했어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러섰죠. 아파트 단밖에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지연이 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아파트 정문이 열리며 검은색 차가 나왔습니다. 말수는 본능적으로 그 차를 봤어요. 뒷좌석 창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지연이, 말수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대로 지나쳤어요. 말수는 차를 따라 뛰기 시작했죠. 75세 노인의 다리로는 따라갈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말수는 헐떡이며 차 옆으로 다가갔어요. 창문을 두드렸죠. 안에서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말수는 창문에 손을 댔어요. 지연아, 나야, 할매야. 차 안에서 지연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차는 다시 출발했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돌아올 거야. 저녁에는 돌아올 거야. 말수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말수는 그늘도 없는 벤치에 앉아 있었죠. 목이 말랐지만 물 한 모금 살 돈도 아까웠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말순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뭐야? 계속 저기 앉아 있네. 노숙자 아냐? 경비 아저씨한테 말해야겠다.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말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파트 입구만 바라봤어요. 오후 4시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안 됩니다. 가셔야 해요. 경비원이 말순의 팔을 잡았어요. 말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안에 있어요. 제발, 만나게만 해주세요. 할머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말순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죠.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파트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들었죠. 지연은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까지 했지만 말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지연아. 말순이 일어서려는 순간 지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지연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지연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좀 따라오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지연이 말순의 팔을 잡았죠.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죠.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할매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7년 만에. 그게 할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왜 버렸어요? 왜 날 보육원에 보냈어요? 지연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긴요. 전 할머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보육원에서 밤마다 할머니 기다렸어요.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말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연아, 할매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안 오셨어요? 한 번이라도 찾아오셨어야죠. 지연의 절규였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할매가 먹여 살릴 힘이 없었어.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돈이 문제였어요? 전 할머니만 있으면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터져 나왔죠. 한참을 울고 나서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나신 거예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친척들이 너한테 가려고 해. 돈 달라고.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까지 그러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경고하려고. 미리 알려주려고 온 거야. 말순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지연아, 부탁이에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일어서서 걸어갔어요. 말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공원에는 말순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지연이 떠난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울던 말수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 애가, 내 손녀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지갑을 열어 지연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어요. 구겨진 사진 속에서 지연은 밝게 웃고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버스는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말수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수, 어디 갔었어? 우리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 춘삼의 형수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왜 약속 시간에 안 나왔어? 우리 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 말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난 못 가. 뭐, 벌써 다녀온 거야? 혼자? 친척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춘삼의 동생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수, 설마 혼자 갔다 온 거 아니죠? 우리한테 말도 없이? 나 경고만 하고 왔어. 친척들이 찾아올 거라고. 뭐라고? 친척들은 발끈했습니다. 조카가 소리쳤어요. 고모, 우리 계획 다 망쳤잖아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던데? 돈 준다고 했어? 친척들이 캐묻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만나지도 못했어. 거짓말. 분명 뭔가 받았을 거야. 춘삼의 형수가 말순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말순은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제발 그 애한테 가지 마. 왜? 우리가 가면 안 돼? 우리도 친척인데. 친척들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부탁이야. 그의 인생 망치지 마. 그냥 모른 척 해줘. 에잇, 형수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친척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떠나면서도 욕설을 퍼부었죠. 우리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다신 안 와. 알아서 살아.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말수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신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어요. 친척들이 또 왔나? 하지만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황급히 문을 열었죠. 정말 지연이 서 있었어요. 어제와 달리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마스크도 선글라스도 없이 말이에요. 지연아. 지연의 눈은 붓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말수는 얼떨결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낡은 집 안을 둘러보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할머니, 여기서 혼자 이렇게 사셨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을 받고 방을 봤어요. 곰팡이 핀 벽, 낡은 이불, 텅 빈 냉장고. 모든 것이 지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지연이 말순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지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어제 할머니 떠나시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평생을. 왜 버렸냐고. 왜 안 찾아오냐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어젯밤에 남편한테 다 얘기했어요. 제 과거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낸 거라고. 말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도 다 알아요. 할머니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였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제가 결혼할 때 주셨어요. 할머니가 남기고 가신 편지라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네. 읽지 않았어요. 읽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읽었어요. 지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고 누런 편지지가 나왔어요. 말순의 서툰 글씨가 가득했죠. 지연아, 할매가 미안해. 널 보낸 게 아니야. 너를 잘 키워줄 수 있는 곳에 보낸 거야. 할매는 너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줘. 옷 한 벌 못 사줘. 병원도 못 데려가. 할매 곁에 있으면 넌 굶어. 할매는 너를 살리고 싶었어.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할매는 멀리서 기도할게. 지연이 편지를 읽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말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매달 보육원에 갈게. 문 밖에서라도 내 모습 볼게. 할매가 너무 보고 싶을 때마다 갈게. 하지만 널 혼란스럽게 하고 싶진 않아. 그냥 멀리서 볼게.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 봐도 할매는 행복해. 지연은 울먹이며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매달 오셨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 담 밖에서 내가 노는 거, 밥 먹는 거 다 봤어.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오신 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죠. 할머니, 저 다 알아요. 저도 어린 마음에 원망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지연아, 할매가 정말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지연이 말순을 안았습니다. 27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말수는 손녀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연아, 할매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저도요. 할머니.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봄볕이 방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어요. 지연이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곁에 있을게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괜찮아요. 남편도 다 알아요.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 저 이제 더 이상 할머니 없이 못 살아요. 27년 혼자였어요. 이제 함께 있고 싶어요. 지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지연과 화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지연은 매일 전화를 했고 곧 모시러 갈게요라고 약속했지만 말수는 그저 기다렸죠. 친척들은 소문을 듣고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나, 정말 손녀랑 화해했어? 진짜야? 우리도 좀 소개시켜줘. 친척인데. 말수는 문을 꼭 잠그고 나가지 않았어요. 친척들의 집요한 방문에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춘삼의 제사 날이었어요. 말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들이 전화로 성화를 부렸죠. 어머님, 제사인데 안 오시면 안 되죠. 형님들도 다 오신대요. 마지못해 말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버스를 탔어요. 큰아들 민수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민수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들이 가득했습니다.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말순이 들어서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왔네, 왔어. 말순이 왔다. 친척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말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죠.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진짜 손녀가 재벌가 며느리래? 돈 엄청 많다던데?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였습니다. 춘삼의 형수가 말순 옆에 다가왔어요. 말순아, 얘기 좀 하자. 친척들이 모두 말순을 둘러쌌습니다. 말순은 숨이 막혔어요. 이제 손녀랑 화해했으니 우리한테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맞아, 맞아. 우리도 친척인데. 춘삼의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 우리 집 사업 자금 좀 빌려줘. 1,000만 원만. 나는 애 대학 등록금. 2천만 원만. 친척들이 앞다투어 돈 얘기를 꺼냈어요. 말수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한테는 돈이 없어. 손녀한테 받으면 되잖아. 그래.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친척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 애한테. 그럴 수 없어. 왜? 할머니가 손녀한테 돈 좀 달라는 게 이상해? 맞아. 피부치인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죠. 밖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몇 명이 서 있었어요. 여기 이말순 할머니 계신가요? 네. 누구신데요? 김지연 여사 남편입니다. 장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말순도 깜짝 놀랐죠. 지연이 남편? 문이 완전히 열리자 잘생긴 3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비서처럼 보였죠.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지연이가 직접 모시러 가고 싶어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왔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임신 중이라 입덧이 심해서요. 걱정 마세요. 임신?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네, 장모님. 곧 증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친척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제사 지내신 건가요? 혹시 제가 인사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민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제사상 앞에 정중히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말순에게 다가왔죠. 장모님, 지금 모시러 왔습니다. 준비된 차가 밖에 있습니다. 지금? 네, 지연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때 춘삼의 형수가 나섰습니다. 저기요, 사위분. 지연의 남편이 돌아봤어요. 우리가 말순이 친척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춘삼의 동생이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가 형수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도와준다니요? 사업 자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친척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장모님께서 지난 30년간 친척분들께 연락 한 통 못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친척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모욕을 당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또한 며칠 전에는 돈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하셨다고요? 지연의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와이프가 사람을 시켜 조사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30년간 장모님께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안 하셨더군요.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재벌가 며느리란 소문 듣고는 그날부터 매일 찾아왔다고요. 저희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연의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장모님은 저희 가족입니다. 친척분들께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죠.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경고장입니다. 앞으로 장모님께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친척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장모님 가시죠. 말순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지연의 남편이 말순의 팔을 부축했죠. 잠깐만. 큰아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지연의 남편이 차갑게 쳐다봤어요. 아들이시면 왜 30년간 연락 안 하셨죠?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그건 자식도 아니신 것 같은데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말순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는 고급 승용차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죠. 말순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 타세요, 장모님. 차에 탄 말순은 창밖을 봤습니다. 친척들이 현관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도 며느리도 모두가 입을 벌린 채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연의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장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지연이가 기다립니다. 지연이가 정말 임신했어? 네, 2달 됐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증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당연하죠. 지연이는 할머니 옆에서 아이 낳고 싶어 합니다. 말순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친척들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곳이었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장모님. 가족인걸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석양빛이 차 안을 비췄어요. 말순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차창 밖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밤이 되자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가 멈췄습니다. 장모님 도착했습니다. 지연의 남편이 문을 열어줬어요.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현관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어요. 배가 조금 불러온 모습이었죠. 할머니. 지연이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말순도 손녀를 꼭 안았어요. 지연아. 우리 지연아. 2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봤죠. 들어오세요, 할머니. 지연이 말순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말순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구나. 네, 할머니. 이제 할머니 집이기도 해요. 거실 한쪽에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시부모였어요. 말순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죠. 저기. 지연의 시아버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사돈 어른 오셨습니까? 저희가 지연이 시부모입니다. 공손한 인사였어요. 말수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아, 아니, 저는 그냥,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지연의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인이 차를 가져왔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죠. 지연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손녀를. 아니에요, 어머님. 그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편히 쉬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말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 시부모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할머니, 방 보여드릴게요. 지연이 말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깨끗한 침대와 옷장, 화장대가 있었죠. 할머니 방이에요. 제 방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지연아, 할매가 꿈을 꾸는 건가? 아니에요, 할머니. 현실이에요. 지연도 울먹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할머니, 앞으로 여기서 편히 사세요. 손주도 보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지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죠?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각종 나물과 국. 말수는 평생 이런 음식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걸 다 먹어도 돼? 당연하죠, 할머니. 많이 드세요. 지연이 말순의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올려줬습니다. 말순은 숟가락을 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말순은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지연의 시부모는 말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지연의 남편은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식사 후 지연은 말순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시골집 정리하러 가요. 할머니 물건들 다 가져올게요. 그래. 장독대에 있는 된장통. 그건 꼭 가져오고 싶구나. 네, 다 가져올게요. 지연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 기억나요? 응, 기억하지. 내가 제일 좋아했었지.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제 할머니가 여기서 만들어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지연과 함께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집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할머니, 여기서 혼자.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연이 곰팡이 핀 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났어. 말수는 장독대로 갔습니다. 된장 항아리를 열었어요. 진한 냄새가 풍겼죠. 이 된장, 내가 20년 동안 묵힌 거야. 와, 이걸 가져가요. 아니, 항아리째 가져가요. 지연이 운반 기사를 불렀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조심스럽게 트럭에 실었어요. 말순의 낡은 이불과 몇 안 되는 옷까지도 챙겼죠.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떼었습니다. 딸 영희의 사진, 남편 춘삼과의 사진, 지연의 어릴 적 사진도 있었어요. 이 사진들, 할머니가 매일 보셨던 거죠? 응, 외로울 때마다. 봤어.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짐을 다 싣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말순이 정말 가는구나?
손녀가 데려간다더니 진짜였네. 말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고마웠어요. 잘 살아, 말수나. 이제 편히 살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말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죠.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야. 네, 할머니. 새로운 시작이에요. 며칠 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수는 그곳에 고추며 상추를 심었어요. 장독대도 베란다 한쪽에 자리 잡았죠. 할머니, 여기서 된장 담그세요. 우리 아이도 할머니 된장 먹고 자랄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랄 거야. 말수는 배 불러온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곧 증손주를 보게 될 거예요. 어느 봄날 오후 말수는 베란다에서 된장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쬐었어요. 지연이 옆에 와서 앉았죠.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온 평화. 지연아, 네, 할머니.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아니, 우리가 서로 지켜요. 지연이 말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였어요. 그래, 서로 지키자. 이제부터는. 말순은 된장 뚜껑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녀가 있었고 곧 증손주도 올 거였죠. 할머니, 저녁에 할머니 된장찌개 끓여주세요. 아기가 그게 먹고 싶대요. 그래, 맛있게 끓여줄게. 말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딸 영희와 남편 춘삼이 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죠. 이제 다 됐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베란다에는 된장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말순과 지연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고단했던 삶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아파트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시작되는 행복한 날들을 생각하며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